예. 자, 3강 순서죠. 3강 순서도 아직 총칙 파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용어는 설명이 끝났는데 뒤에 이제 신호기, 안전표지 뭐 또 이런 게 또 세부적인 디테일한 게 나옵니다. 또 신호등이 어떻게 켜지느냐 이런 거. 여기서도 A급이 한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기죠. 예. 지금 제가 B급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일단은 신호등 쉽게 생각하세요. 신호등 설치 관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지방자치단체장이지 뭐. 그러면 서울 같으면 특별시장이고 부산 같으면 광역시장이 되겠지. 그래서 제주 특별자치도지사가 있고 시장 군수. 자, 요거는 뭐 지금 B급이 말이죠. B급이 2번이 B급입니다. 2번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예, 1번은 뭐 그 신호등 설치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뭐 지자체장입니다. 예, 경찰이 아니에요. 설치 관리권자는 경찰이 아니다. 다만 잘 들으세요. 다만 실질적인 만약에 시험 문제가 실질적으로 누가 설치하느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실질적 이렇게 나오면 경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이 아닌 거는 형식적이면 누구야? 설치 관리권자가 지자체장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법상으로는 설치 관리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인데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사실은 도로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어디다가 교통량이 많고 이런 거는 그런 정보는 누가 다 알고 있습니까? 경찰에서 다 알고 있죠. 어디에서 도로 교통량이 많고 어디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리권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실질적이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경찰이죠. 그래서 광역시급 이상은 시도경찰청장이고 서울 같으면 서울지방 그렇죠. 서울지방이란 말 안 쓴다 그랬죠. 이제 서울시도경찰청이 되겠고 서울시 경찰청이 되겠고 시군은 그렇죠. 경찰서장이 된다. 뭐 경기도 양평군 같으면 양평군수가 양평경찰서장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설치 관리권자가 시험 문제가 B급으로 가끔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급수 표시 안 된 거는 거의 출제된 적이 없다. 다만 왜 넣어놨느냐. 그래도 혹시 이상한 문제를 한두 개는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알고 가자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3번 교통시설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왜 원상회복을 할까요? 왜 원상회복을 할까요? 예를 쉽게 얘기하면 어떤 놈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술 먹고 지나가다가 신호등을 부셨단 말이야. 고의로 부셨다는 게 아니고 예, 예를 들어 뭐 차로 사고가 났는데 신호등이 부서졌다 이 말입니다. 그럼 원상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사유를 유발한 사람이 돈을 내야 되겠지 뭐. 그럼 누가 내겠어요 돈을. 그렇죠. 사유를 유발한 사람이 돈을 내야 되겠지. 그래서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사람이 지정된 기간 내에 미납부죄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징수한다. 맞죠? 세금 안 낸 거를 기준해서 강제적으로 징수하겠다 이 말입니다. 크게 중요한 거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교통시설이라면 뭐 신호등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안전표지 이런 거 다 들어가고 그걸 갖다가 부쉈다든지 맞죠?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어서 바로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은 사유를 유발한 놈이 내야 되겠지. 그러면 그걸 안 냈다. 그러면 지방세를 그런 부담금을 안 낸 놈은 지방세 체납 기준에 의해서 강제 징수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왜 국세가 아니고 왜 지방세야 또? 왜 그러냐면은 각 시도 지자체장들이 설치 관리권자잖아요.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시도경찰청장 아니면 시군은 경찰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상으로 이론상으로 법상으로는 설치 관리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지방세법 체납 처분에 의해서 징수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인 설치 관리권자는 경찰이지만 세금을 거두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원상 회복을 안 하면 그러면 지자체에서 해야 되겠지. 그 얘기입니다. 징수하겠죠. 강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이것도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C급이야. 자, 신호등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신호등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그냥 보세요. 신호등의 종류가 뭐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으니까. 신호등의 종류는 뭐가 있다? 차량 신호등이 있고 보행자 신호등이 있고 자전거 신호등이 있고 버스 신호등이 있고 노면전차 신호등도 있습니다. 노면전차 신호등은 새로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신호등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예, 차량 신호등이 있고 보행 신호등이 있고 보행자 신호등이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 신호등이 있고 그다음에 버스 신호등이 있고 노면전차 신호등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차량 신호등의 종류에는 종류가 아닌 것은 원형 등화, 화살표 등화, 사각형 등화 이렇게 나온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읽어도 됩니다.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 C급이에요. 다만 보세요. 뒤에 보세요. 등화. 자, 일단 알아보기 좋게 요 바로 D파트에 이제 B급이 나와요. 그거는 알아둬야 돼. A급, B급은 반드시 알아둬야 돼. 그렇지만 A급은 뭐 확실히 중요한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신호의 뜻 등화. 등화가 무슨 말이에요? 켜졌다. 전멸은 무슨 말이에요? 깜빡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요걸 알고 들어가야지 이해가 됩니다. 등화가 뭐라고요? 켜졌다. 전멸은 깜빡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B급을 한번 봅시다. 자, 요게 B급이에요. 요거는 알아둬야 돼. 요거는 알아둬야 돼. 예, 요거는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은 나옵니다. 예, 요거는 알아둬야 돼. 그래서 녹색이냐 황색이냐 적색이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녹색이냐 황색이냐 적색이냐 그러면 깜빡거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 황색이 깜빡거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녹색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죠. 녹색은 뭐요? 직진하면 되는 거지 뭐. 맞죠? 다만 직진이나 우회전 하면 되는 거고 다만 녹색이 이제 비보 구역 있죠. 비보 좌회전. 맞죠? 비보 좌회전 하는 때는 무슨 색깔이 있을 때 좌회전하면 됩니까? 녹색이지. 만약에 비보 좌회전 구역에서 적색인데 좌회전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는 신호위반이 되는 겁니다. 신호위반은 벌점이 몇 점입니까? 15점. 중앙선 침범은 벌점이 몇 점이에요? 30점. 그래, 이런 걸 외우는 거라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자, 내가 외우지 말고 일단은 이해를 먼저 하시고 암기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요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중앙선 침범이 더 무겁습니까? 신호위반이 더 무겁습니까? 중앙선 침범이 무겁잖아요. 중앙선 침범은 생명선이야. 중앙선은. 그러니까 그 벌점이 더 세다 이 말이죠. 요런 기저를 깔고 요런 근간을 깔고 왜 30점이다. 30점 자체는 왜 암기를 해야 되지만 왜 중앙선이 신호위반보다 더 벌점이 무거울까? 이거는 이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범칙금 과태료 파트에서도 무조건 외우지 말고 행위별로 이거는 왜 30점일까? 그러면 만약에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받았을 때 그걸 설사 암기가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유형별을 보면 요게 좀 더 무거울 것 같은데 맞죠?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답으로 접근이 되는 문제가 많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먼저 이해를 먼저 하고 접근하라 이 말씀을 항상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황색 등화. 자, 아까 용어 정리 먼저 드렸죠? 등화가 뭐고 전멸이 뭐고 등화가 뭐고 전멸이 뭐고 말씀드려서 등화는 켜진 거고 전멸은 깜빡거리는 거야. 그러면 황색이 켜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운전 많이 해보셨잖아요. 황색이 켜졌어. 그러면 빨리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면 되는 거야. 다만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시에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바로 그렇죠. 그 앞에서 정지를 해야 되겠지 당연히. 이거는 운전을 해보신 분이면 바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것도 가끔 나와요. 황색이 깜빡깜빡거리고 있어. 깜빡깜빡거리고 있어. 그러면 빨리 주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빠져나가면 되는 거야. 문제는 또 적색이죠. 적색 등화하고 적색 전멸은 달라. 적색 등화하고 적색 전멸은 달라요.
적색이 켜졌다 그러면 무조건 정지해야 돼. 정지가 맞아. 그러나 적색이 전멸되고 있다. 전멸 깜빡거리고 있다. 그러면 일시정지해야 돼. 전멸하고 저 등화구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 정리되겠죠? 황색 전멸, 황색 등화, 적색 전멸, 적색 등화. 되겠습니까? 그러면 적색 등화, 적색이 켜졌다. 그럼 정지해야 돼. 무조건 정지. 일단 정지가 아니고 정지해야 돼. 그 다음에 황색, 적색이 전멸되고 있다. 적색이 전멸돼 깜빡깜빡. 그러면 일시정지해야 돼. 일시정지하고 정지는 틀려요. 네. 그래서 바로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질문을 갖다가 일단 정지하고 또 일시정지는 뭐가 틀리냐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의미 없어요. 같은 말이에요. 스탑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일단 정지인데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일단 정지는 뭐고 일시정지는 뭐 이렇게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거는 제가 게시판 특강 보충 강의에 올려놨습니다. 그걸 자꾸 수시로 보셔야 돼. 게시판 그 보충 강의 있죠. 보강 거기를 왜 올려놓냐면 평소에 질문이 자주 들어오는 것들, 평소에 질문이 자주 들어온다는 얘기는 우리 수험생들의 공통적인 의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뽑아서 따로 강의를 해서 보강으로 올려놨어요. 그걸 자꾸 보셔야 돼. 왜 보강을 찍냐 하면은, 왜 보강을 하느냐 하면은 정식으로 최강권을 쫙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빠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다 보면 사람이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보충 강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보충 강의는 어느 학원이든지 어디든지 보충 강의는 다 합니다. 예, 그래서 보충 강의를 자꾸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자꾸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자, 일단은요,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래서 지금 저 노란색 있죠? 노란색 글씨는 잘 보셔야 돼. 예, 요거는 B급이야. 예, 그래서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종영신호등, 횡영신호등 아시죠? 종영신호등, 횡영신호등. 종영은 위로부터 적용하고 뭐 횡영은 좌로부터 적용한다. 그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맞죠? 요걸 딱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B급이 요 다음 파트에 나와요. 갑니다. 종영신호등은 어떻게 생긴 게 종영신호등이요?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위로부터 새는 거지. 불이 들어오는 거지. 그 다음에 횡영신호등은 좌로부터 우로. 됐죠? 예. 그래서 갑니다. 적용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거기서부터 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갑니다. 이게 B급이야. 이게 B급이라고. 이게 B급입니다. 예, 요게 B급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지금 노란색 글씨. 배열 순서와 등화 순서는 틀립니다. 배열 순서하고 등화 순서는 틀려요. 등화 순서는 켜지는 순서를 말하는 거고, 배열 순서는 배열이 되어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까지는 꼭 좀 알고 계셔야 돼. 지금 밑에는 나온 적이 없어. 시험 문제 나온 적 없어요. 한 개도 나온 적 없어. 밑에는 자전거 신호등, 보행등 그냥 읽어 놓으시면 돼. 이거는 뭐 버스 삼색등도 적황록, 녹황적이야. 하여튼 적황록, 녹황적. 배열 순서와 신호 순서는 반대다. 배열 순서와 신호 순서는 반대다. 적황록, 녹황적, 적황록, 녹황적. 됐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요것도 외워두셔야 돼. 사색등. 가끔은 나옵니다. 요거 두 개, 그 노란 글씨는 가끔은 나와요. 적황녹록이야. 적황녹화녹. 적황녹화녹. 녹화녹이 뭐예요? 녹화가 뭐예요? 녹색 화살표. 적황녹화녹. 외워요. 적황녹화녹. 배열 순서는 그래. 그 다음에 요게 약간 까다롭죠. 녹황적이야. 여기 같이 되는 건 동시신호예요. 동시신호. 녹황적, 녹화. 여기 있죠. 녹황정록. 외워요. 녹황정록. 그 다음에 적황적이야. 요 적하고 황은 동시신호입니다. 동시신호. 그래서 적황녹, 요거 배열 순서. 적황녹화녹이죠. 외웠죠. 적황녹화녹. 그 다음에 녹황정록. 요거는 동시신호입니다.
녹황, 정록화. 그 다음에 적황적이야. 녹황, 정록화, 적황적. 됐습니까? 녹황, 정록화, 적황록. 외워둬요. 요걸 외우라는 거예요. 요거. 요런 게 외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해하라는 거는 뭐예요? 반대죠. 반대. 배열 순서는 적황록, 녹황족, 켜지는 순서. 그 다음에 적황록화록.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녹황적록화. 맞죠? 요거. 녹황정록화, 적황적. 녹황정록화, 적황적. 요렇게 외워두어야 됩니다. 요것만큼은 외워두셔야 돼. 요거 2개. 나머지 시험에 나온 적 없어. 없어? 한 개도 없어요. 거의 안 나옵니다. 이건. 자전거 신호등이 켜지는 순서 나온 적 있습니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없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좀 알아두셔야 된다. 외워둬야 돼. 자꾸 보셔야 돼. 그러니까 자꾸 보셔야 돼. 자, 그래서 그걸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자, 노면전차 역시 거의 나올 확률 없어. 나올 확률 없어. 노면전차 신호등은 알아두세요. 노면전차 신호등은 새로 생긴 건데 노면전차 신호등은 이게 없습니다. 노면전차 신호등은 녹색은 없어. 막대식으로 돼 있어. 막대.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그냥 읽어 놓으세요. 백색 가로막대. 백색 가로막대가 뭔데? 신호등 어떻게 생겼어요? 백색 가로막대는 이거야. 이거. 백색 가로막대. 백색 가로막대. 백색 가로막대는 무슨 뜻이다? 정지! 백색 세로막대. 백색 세로막대. 백색 세로막대는 뭐라고요? 가라! 진행! 의미만 알고 있어요.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그 다음에 황색 T자형. 곧 출발할 것이니까 준비해라 말입니다. 준비해고. 그 다음에 백색 저명. 백색 저명 이런 거 있어요. 백색 저명. 백색 저명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백색 저명. 신호등 안에 흰색 점식으로. 정지 예고. 곧 정지될 거니까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노면전차 신호등은 녹색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의미만 알고 있으면 돼요. 백색 사선막대. 백색 사선막대는 이거야. 이거.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거. 백색 사선막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거는 우회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서 책에 내가 뺀 거는 뭐야? 안 나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거의 없어. 그래서 이론서에 빼버린 거야. 잡다한 거 안 집어넣은 거야. 그렇지만 제가 왜 소개하느냐? 대구 같은 데는 이게 나올 이게 가끔 이런 것도 낸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국가직 시험 같으면 이런 거 소개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직 시험이잖아요.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마다 문제가 다 달라요. 그런데 대구는 기상천외한 문제를 낸다고. 그래서 이걸 넣어본 거예요. 혹시 대구 수험생도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넣어본 거예요. 혹시나 해서. 이해됩니까? 서울 같으면 안 나지 이런 거. 경기 시험 이런 거 내겠어요? 난 적도 없고. 그런데 대구는 심지어 무인, 그렇죠? 무인 영상, 맞죠? 무인 영상 기계 있잖아요. 무인 영상 속도 이런 거, 속도 측정 이런 게 뭐 차 대 차, 차 대 사람 사고가 차 대 차 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 설치하느냐, 차 대 사람 사고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 설치하느냐 이런 것까지 나와요. 시험 문제가 거의 책에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거. 그래서 이번 나오는 새 책에는 그것까지 제가 넣어놨습니다. 혹시 대구 시험 보시는 대구 시험 보시는 분들이 혹시 이거 또 이게 또 건드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상한 거. 물론 요번에 민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2021년 요번에 4월달 대구죠. 시험 보죠. 먼저 번에 말썽이 한번 나가지고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까지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 대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유념하셔가지고 그래도 대구는 전통적으로 뭐예요? 좀 까다롭게 냈습니다. 그것도 까다롭다는 게 아니고 단순 어렵다는 게 아니고 기상천외한 문제들이 막 10문제 중에 4-5개를 내고 그랬다고. 그래서 막 수험생들이 굉장히 아니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공부를 해서 점수가 나와야지 시험이지. 공부를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고 출제자만이 아는 그런 문제.
그건 시험이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요번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저도 공직생활을 해봤지만 공무원들은 겁이 많아요. 자꾸 이렇게 민원이 제기돼 버리면 거기에 맞춰서 다음에는 말썽이 최대한 몸살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요번에 조금 쉽게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구도 마찬가지고 대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요거는 대구에서 혹시 건드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넣어본 겁니다. 예, 서울, 경기, 기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거 무시해도 돼요. 노면전차 뭐 신호등까지 내겠어요? 안 나옵니다. 자, 갑니다. 그다음, 그렇죠. 이게 B급이야. 이게 B급이라고. 예, 이건 가끔 나오죠. 자, 등화의 밝기 150m입니까? 100m입니까? 예, 150 맞죠? 150. 예, 그래서 신호등은 150이다. 또 100m하고 헷갈리는 분들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신호 5 신호 5가 들어갑니다. 신호. 정 외우기 어려우면 이렇게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외워야 돼요. 신호 100이 아니고 150m에서 식별이 가능하다. 5 그래, 신호 150. 그 다음에 등화 발산 각도 사방으로 45도 이상 각도가 사방으로 발산 각도가 빛의 발산이 되는 거, 빛의 발산이 되는 게 45도 이상은 밑으로 발산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고, 45도 이상으로 발산이 돼줘야지 신호등에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교통안전 표지의 종류 무조건 나옵니다. A급. 이거는 뭐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 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뭐 특별시든 광역시든 일반시도 다 합쳐가지고 매년 시험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요거는요. 어느 지역에 나든 나. 그래서 A급이야. A급 중에 A급이지.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내가. 자, 어떻게 외우라 그래서 다 치우고 주규지번호 외우라 그랬죠.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죠. 자, 그래서 보면 주기지 이렇게 외워도 되고, 보면 주기지 이렇게 외워도 되고, 주규지번호로 외워도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주규지 요거는 3대 보통 안전표지의 3대 안전표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3대 안전표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규지입니다. 다만 보조표지는 요 세 개를 보충하는 거야. 뭐라고요? 요 세 개를 보충하는 표지가 뭐라고요? 보조표지고, 그 다음에 노면표지는 여기 말 그대로 노면이죠. 그래서 요거는 바닥에다가 그린 거죠. 그래서 요거를 노면표지라고 읽어도 되고 노면표시라고 읽어도 된다. 노면표시라고 읽어도 돼요. 바닥이니까. 노면 바닥이니까. 자, 그래서 주규지번호 됐죠? 그래서 위험물이라는 말만 있으면, 그래서 내가 지금 교환을 만들 때 막 잡다한 소리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막 머리가 복잡하다고. 그래서 키워드, 항상 키워드 찾는 연습만 잘하면 공부는 거의 8, 90% 한 거예요. 자, 키워드 무슨 말만 들어가면 주의표지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가장 최적화시킨 거야. 우리가 무슨 여기 뭐 교통 연구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논문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시험에 최적화시킨 거라고. 자, 위험물이라는 말만 나오면 무슨 표지예요? 그렇죠. 요거죠, 요거. 위험물이라는 말만 나오면 주의표지야. 무조건. 그 다음에 제한금지. 제한금지가 뭐예요? 제한하고 금지한다. 자, 제한하고 금지한다는 말은, 제한한다고 금지한다는 말은 바로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규제. 그래서 자, 보시면은 규제라는 말은 뭐냐면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단속. 제한 금지.
단속이죠. 그러면 단속이 뭐냐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속도 만약에 이러면은 이건 무슨 표시가 되는 거야? 주규지문은 따로 외웠죠. 따로 외웠으면 만약에 속도 자 금지죠. 금지. 그러면 만약에 주차 금지라는 안전표지가 있습니다. 주차 금지라는 안전표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표지가 되는 거야? 무슨 표지가 돼요? 주차 금지. 그러면 규제 표지가 되겠죠. 아 당연하지. 왜냐하면 단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차 세워두면 차 뽑아버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한 금지죠. 그 다음에 지시라는 말이 뭐예요? 지시라는 말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중에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러면 어떻게 돼? 자동차만 가라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라고. 자동차만 가라. 그러면 이거는 지시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전용도로 그러면 지시표지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낙석주의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낙석 위험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주의표지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실 때 자꾸 이해를 먼저 선행이 되고 암기를 하라 이 말입니다. 항상 공부를 하실 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조표지. 보조표지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를 주 기능을 보충하는 거예요. 보충. 예, 그래서 보충.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거 있죠. 구체적인 거. 예를 들어서 자, 구체적인 게 이제 뒤에 나올 건데 구체적인 거는 뒤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노면 표지가 뭐냐면 노면 표지가 뭐냐면 요거는 노면에다가 표시한 거야. 노면. 그러니까 노면에다가 표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노면 표시. 그러니까 바닥에다 표시한 거지. 바닥에다가.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 자, 우선 지금 말이죠. 지금 B급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서울도 그렇고 가끔 이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 그래서 지금까지 그림으로 과거에 이제 운전직 기능직 시험까지 다 합쳐가지고 옛날에 정식 운전직 시험으로 승격되기 전에 그 옛날에 그 기능직 시험까지 다 합쳐가지고 시험에 나왔던 것을 다 이렇게 한번 골라보니까 이 정도예요. 이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표지를 시험에 잘 나왔던 표지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상장애물 있죠. 노면 표지 요것도 2019년도 경남에 났던 거고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제가 뽑아봤는데 요걸 그림으로 그러니까 4강 시간에 그림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뭐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안 중요하고 좀 보기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림 118번 도로폭이 어떻게 생겼다. 119번 우측 차로가 없어졌다. 이런 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는 제가 교환을 다 빼서 4강 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일단은 여기 있는 것은 지금까지 시험 문제가 잘 나왔던 거는 아니지만 가끔 출제가 됐던 B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로 나와 있는 책, 새로 나와 있는 책에도 물론 그림이 다 들어있어요. 물론 구간에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추가된 게 뭐냐면 이런 게 추가된 거예요. 이런 거 노상장애물. 그 다음에 2020년도 작년이죠. 작년 서울에서 났던 문제도 있습니다. 예, 화물자동차 통행 금지 이런 거. 화물자동차 통행 금지 이런 거는 서울 문제로 2020년도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4강 시간에 싹 다 그림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B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인단속 교통장비. 자, 무인단속 교통장비는 무인단속 교통장비의 설치 및 관리는 이거는 얘가 급수를 안 적었죠. 예, 급수를 안 적었으니까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이에요. 무인 단속 교통 장비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무인 속도 측정기 이런 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아까 그거하고 약간 틀립니다. 아까 그 신호기 있죠, 신호기. 신호기는 설치 관리권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론상으로 지자체장이죠. 특별시, 광역시장, 특별시장 이런 거 아까 했죠. 근데 요거는 아예 단속을 위한 장비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신호등은 단속을 위한 장비는 아니죠. 근데 요거는 단속을 위한 장비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아예 지자체가 관계가 되긴 되지만 뭐부터 딱 나와요? 경찰부터 딱 나오죠. 예, 그래서 무인 단속 교통 장비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는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이야. 지자체장이 있긴 있는데 우선 나와 있는 게 시도 경찰청장이죠.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예, 요것도 한 개는 나왔긴 나왔어요.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한 개가 나왔어. 네, 시도 경찰청장. 그리고 이것도 역시 무인 단속 교통 장비도 만약에 부순다든지 만약에 제 기능을 훼손했다든지 이런 거는 돈을 물려내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아까 그거하고 똑같이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 내면 어떻게 돼? 돈 안 내면 그 유발한 놈 부쉈다든지 유발한 놈이 돈 안 내면 지방세 체납에 의거해서 징수하면 되겠죠.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설치권리권자는 알아둬요. 자, 정리합니다. 정리. 신호기 설치 관리권자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누가 정답이 되는 거야? 누가 정답이 돼요? 그렇지. 바로 그때는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렇죠? 예. 근데 실질적이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그렇죠. 그때는 경찰이 되는 거죠. 다만 무인단속 교통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는 설치 관리권자가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이다. 다만 여기에 누가 안 들어가요? 이 사람이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경찰청장은 무인단속 교통용 장비 설치 관리권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경찰청장은 무인단속 교통용 장비의 설치 관리권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각 지역마다 구간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 장비들은 전부 다 지방청, 그러니까 시도경찰청장하고 관계되는 거지 경찰청장, 전국을 관할하는 전국 교통망과 관련되는 경찰청장하고는 관련이 없다. 요거는 한 문제를 기억하셔야 돼. 한 문제가 나긴 났었어. 예, 그러나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정리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냐면 나머지가 요걸 좀 알아두십시오. 그렇죠. 요게 B급이야. 요 B급이에요.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 자, 쉽게 말씀드리면 길거리에서 교통수신호를 원래부터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원래부터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그렇죠. 경찰이 되겠죠. 그래서 의경 포함입니다. 의경 포함. 됐죠? 정경이 아닙니다. 정경이 의경 포함이죠. 요새 정경 없어져서. 예. 그래서 경찰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공무원은 신호를 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수신호 말하는 거예요. 수신호. 다만 수신호 권한이 있는 자. 다만 이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법상으로. 다만 경찰에 준해 가지고 수신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A급은 아니지만 B급으로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라는 내가 몇 년을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아까 2년이죠. 누가 정한다 그랬어요? 모범운전자 아까 경찰청장이 2년. 승용차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또 표시장을 받거나 아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군사훈련 헌병이죠. 헌병. 이제 헌병이란 말 안 쓰고 군사경찰이란 말 씁니다. 그 다음에 본래 긴급한 용도로 전하는 소방차. 긴급할 때는 소방차, 구급차도 이런 공무원도 길거리에 서서 수신호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수신호는 따라줘야 됩니까? 안 따라줘야 됩니까?
따라줘야 되죠. 만약에 이 사람들 거라도 이 사람들의 수신호를 안 따라주면 그것도 신호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신호 위반은 벌점 몇 점이라 그랬어요? 15점. 자, 일단 D를 보겠습니다. 수신호 권한이 없는 자를 보시라고. 수신호 권한이 없는 자. 수신호 권한이 없는 사람들은 요 사람들 거는 안 따라줘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협조해 주는 뜻에서 따라주는 편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거는 어린이 교통경찰대 아파트 경비원 녹색 어머니 회원 자원봉사자 해병 전우회 주차단속 시청 공무원 백화점 주차 안내원 이런 사람들은 수신호 권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 사람들 거는 안 따라주더라도 신호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신호위반 안 됩니다. 상관없어요. 예, 수신호 권한이 없죠. 다만 그냥 협조하는 차원에서 따라주는 것뿐이지 뭐.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요 보세요. 신호기와 수신호가 상반될 때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녹색이야. 녹색인데 경찰이 길거리에 서가지고 오지 마라. 그러면 누구 걸 따라줘야 돼요? 오지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경찰 수신호를 따라줘야 되죠. 헌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호기와 수신호가 상반될 때는 수신호가 우선이다. 됐죠? 이것도 거꾸로 나오죠. 신호기와 수신호가 상반될 때는 신호기가 우선이다. 땡. 틀린 말이죠. 그 다음에 수신호 권한을 가진 자들의 수신호를 따르지 않는 운전자는 신호위반으로 처벌한다. 당연하죠. 신호위반이 되는 겁니다. 신호위반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예, 자, 통행의 금지입니다. 이것도 B급이야. B급이야. 가끔 나와요. 자, 이제 외우는 요령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경찰공무원. 요거는 경찰공무원 개인을 말하는 거야. 개인. 그런데 잘 보세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적은 있죠. 시도경찰청장하고 경찰서장은 무엇을 위해서?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도경찰청장은 구간 외워요. 구간을 정해서 일시적으로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시도경찰청장은 뭐를 딱 떠올려야 돼요? 아니 무슨 단어하고 친해요? 시도경찰청장은 무슨 단어하고 친해요? 구간. 경찰서장은 무슨 단어하고 친해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우선.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이렇게 나오죠.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OX. 땡. 틀린 말이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경찰서장. 그래서 우선과 구간의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외우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외워요. 경우가 좋아야 돼. 경우. 시구. 시간 경우. 외워요. 시간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구간, 시간. 외워요. 경우.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 개인은 요거는 조심해야 돼. 도로가 파손됐을 때, 도로가 파손이나 화재 발생이 있을 때는 일시금지 시킬 수 있다. 됐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려운 거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는데, 만약에 그러면 경찰공무원이, 잘 들어요. 경찰공무원이 요런 경우에만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경찰공무원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맞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를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니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써놨냐면 이건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면 시도경찰청, 경찰청 이걸 위해서 구간, 우선 이렇게 하라 그랬죠. 외우라 그랬죠. 다만 경찰공무원은 도로에 파손이 됐다든지 이럴 때는 이런 말만 나오면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일시금지야. 일시금지나 제한을 둘 수 있다. 일시금지. 어떤 경우에?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어. 길거리에 뭐 도로가 파손됐어. 그럼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경찰 공무원이 빨리 뭐요? 서가지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오지 마세요.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정답은 경찰 공무원이 뭐가 되는 거야? 구간이야 일시금지야.
일시금지. 맞죠? 일시금지.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요런 말이 나오면 일시금지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일시금지가 아닙니다. 경찰 공무원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해서 일시금지. 그게 아니고 일시금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듣는 이유는 바로 포인트를 어디다가 맞춰놓고 답을 빨리 찾아내느냐 이 연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출제원이 문제를 꽈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 공무원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마를 일시금지시킨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건 틀린 말이지. 일시금지는 굉장히 급할 때 하는 거야.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이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맞죠? 일시금지. 이러면 또 틀린 말이죠. 일시금지는 누가 하는 거야? 경찰 공무원. 됐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바로 정리하시면 반드시 고득점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만 잘 따라오시고 정리 잘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동차 구조이론하고 사회 집중 전력 하시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은 항상 전력 과목이에요. 전력 과목. 9개 이상은 맞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수업만 잘 들어도 이거 8, 9개 때린다고요. 수업만 잘 들어도. 그러면 뭐 운 좋으면 만점도 가능한 거지. 이거는 실수만 없으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전략 과목이다. 이거는 도로교통법이 만약에 10문제 나온다면 9개는 맞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 자구하고 사회에서 정말 잘 하셔가지고 거기서 실수 많이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합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한 명만 뽑아도 내가 들어간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덤벼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수험생이잖아요. 일단 칼을 뺐잖아요. 칼을 뺐으면 한 명만 뽑아도 내가 들어간다는 이런 각오와 결기가 없이 무슨 수험생활을 하겠어요. 아시겠죠? 이건 절대 머리 좋은 사람을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제가 합격 전략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맞죠? 단기 승부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단기 승부면 몇 개월 공부해가지고 내가 학교로 간다. 평생 직장 걱정 없다. 이러면 목숨을 걸어놓고라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 한 방으로 평생 직장 걱정이 없다. 그러면 목숨을 걸어놓고라도 해야죠. 긴 인생 중에 1년을 못 참습니까? 목숨을 걸어놓고 해야지. 모든 거 다 접어놓고. 그런 결기와 그런 오기 이런 걸 가지실 필요가 있다. 저도 수험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접어놓고 누구든지 안 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놀고 싶겠죠. 그러나 한번 칼을 뽑았으니까 이 한 방에 평생 직장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목숨을 걸어놓고라도 한번 해야지. 그럴 가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각오 없이 무슨 수험생활을 하겠습니까? 대충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포기하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도 수험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명심하시고 앞으로 하여튼 수험생활 하시면서 이 수업 처음 듣는 분들은 하여튼 이 이론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각오를 좀 새롭게 다지시라고. 거기에 결판 나는 거예요. 합격 불합격이.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긴 말씀 안 드리겠는데 자 일단 3강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4강 순서에서 이제 안전표지판 아까 그림으로 못 보여드렸던 거 그림으로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